여러분, 지금 은행에 예금해 두신 돈, 실은 매일 조금씩 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현직 은행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공개해선 안 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원씩 손해보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최소 연 100만 원 이상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드리지 않는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예금 비밀을 공개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숨겨진 금융 꿀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장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태수 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성실하게 근무하고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와는 일찍 사별했고 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혼자 살고 있는 그는 평생 공직 생활로 모은 퇴직금 1억 원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 안전하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3년 동안 같은 상품에 예금을 재가입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가 조금씩 붙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요즘 비과세저축 혜택 받고 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1억까지 세금 안 내고 이자 받을 수 있다던데. 처음 듣는 이야기에 장태수 씨는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금리, 노인 비과세 종합저축, 실버 우대 예금. 그가 가입한 예금에는 이런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그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장태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약 35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였다. 장태수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65세 이상인데 왜 비과세 혜택이나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나요?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손님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태수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번 은행을 방문해 재가입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현재 가입하신 상품을 중도해지하시면 이자가 깎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장태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금융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장태수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자신의 무지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서관에서 금융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아보자. 장태수 씨는 다음 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메모에 가지고 갔고 궁금한 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과 상담이 가능할까요? 장태수 씨는 일반 창구 직원보다는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만난 지점장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지요?
제가 이 은행에 3년째 1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금리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은행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건가요?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가 모든 상품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일반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우대금리나 비과세 상품은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장태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제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점장은 마지못해 서류 몇 장을 꺼내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버 우대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보다 연 0.5% 금리가 높습니다. 장태수 씨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가능한가요? 지점장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서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장태수 씨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실버 우대 정기예금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연금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장태수님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시니 자격이 됩니다. 장태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지금 제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 상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하시면 약정된 금리의 절반 정도만 받게 됩니다. 만기가 언제인가요? 다음 달입니다. 그럼 만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자신이 은행을 믿고 맡겼는데 은행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태수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알겠다. 묻지 않으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세상이구나. 그날 이후 장태수 씨는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읽고 경제신문을 구독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은행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꼼꼼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행의 고객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시면 금리를 더 우대해드리는 상품도 있어요. 모바일 앱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됩니다. 장태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0.3%가 더 높아지는군요. 연 이자로 치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장태수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직접 확인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게 됐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돼. 한 달 후 장태수 씨의 정기예금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메모장을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예금이 오늘 만기됐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장태수 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장태수님, 확인해보니 이미 A은행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6천만 원을 가입하셨네요. 장태수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금융정보 시스템상으로는 장태수님 명의로 A은행에 비과세 종합저축 6천만 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장태수 씨는 갑자기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그녀의 권유로 어은행에 예금을 넣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비과세종합저축이었던 거군요. 하지만 그건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비과세종합저축은 평생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한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장태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만든 계좌가 아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그럼 어은행에 가서 그 계좌를 해지하고 오면 될까요? 해지하시면 새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계좌의 금리 조건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태수 씨는 어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어은행에서 그는 자신의 계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10년 전에 개설하신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현재 금리는 연 2.3%인데 10년 이상 장기 고객 우대로 0.5%가 추가되어 실제로는 2.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태수 씨는 메모장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방금 전 은행에서 제안받은 상품은 금리가 3.0%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금이 없으니 세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예금은 이자 소득의 15.4%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계좌는 세금이 없죠. 장태수 씨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3.0%에서 15.4%의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약 2.54%가 됩니다. 반면 비과세 2.8%는 그대로 2.8%.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세금을 내고 있었을까? 그는 어은행의 비과세 계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천만 원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태수 씨는 메모장을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예금의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뺀 실질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 김영호 씨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은 혹시 예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 당연하지. 이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합쳐서 15.4%야. 그래서 나는 전부 비과세로 해뒀지. 그럼 비과세 한도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나? 김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거지. 요즘엔 65세 이상 우대 금리가 있는 은행들도 많아. 그리고 일부는 단기 예금으로 돌려막기도 하고. 장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호 씨, 혹시 시간 되면 나한테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럼 내일 내 집에 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줄게. 다음 날 장태수 씨는 김영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봐. 내 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 비과세 계좌에 5천만 원, 65세 우대 정기예금에 3천만 원, 단기 자유적금에 2천만 원, 그리고 인터넷은행 특판 상품에도 일부 넣어뒀지. 장태수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웃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니. 인터넷은행이라고? 그건 또 뭐야? 요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들이 금리가 더 높아. 지점 운영 비용이 없으니까 그만큼 고객한테 혜택을 더 주는 거지. 하지만 나 같은 노인이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해? 김영호 씨는 장태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설치해 주더라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한번 배우면 오히려 편해. 일주일 후 장태수 씨의 집에는 여러 은행의 상품 안내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호 씨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뱅킹도 시작했고 카카오뱅크 앱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예금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A은행 비과세종합저축 6천만 원, 연 2.8% 세전. B은행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 2천만 원, 연 3.2%, 세후 약 2.7%. 카카오뱅크 모바일 전용 정기예금 1천만 원, 연 3.5%, 세후 약 3.0%.
시은행 3개월 단기 예금 1천만 원 연 2.8%, 세후 약 2.4%. 이렇게 자금을 분산하고 나니 평균 실질 수익률이 전보다 약 0.8% 상승했습니다.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80만 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겠네. 3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400만 원. 장태수 씨는 탁자 위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복리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10년 후에는 그 차이가 무려 800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35년 공직 생활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800만 원을 모았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친구 박순자 씨였습니다. 태수 씨, 요새 금융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제 통장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장태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금융 문맹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순자 씨 통장 좀 볼게요. 박순자 씨가 건넨 통장을 살펴보니 그녀도 장태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금에 8천만 원을 예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 돈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니요? 네, 일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지금 순자 씨가 받고 있는 금리는 2.2%에 세금까지 떼니 실제로는 1.86%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똑같은 돈을 조금만 움직이면 최소 2.7%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순자 씨는 70세가 넘으셨으니 70세 이상 전용 예금 상품이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도 가입해야 하고요. 장태수 씨는 자신이 만든 예금 현황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왜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장태수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행은 손님의 재산을 지켜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날 이후 장태수 씨는 경로당에서 금융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장태수 씨의 금융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 모두 자신들의 예금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장태수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저축 계획으로 재배치한 후 첫 이자가 입금되었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매월 몇만 원씩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노후 생활에 가져다 줄 여유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고 돈을 관리했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 그 비과세종합저축도 아내가 미리 알아보고 만들어둔 것이겠지요. 장태수 씨는 책상에 있던 사진첩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나도 이제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예금 포트폴리오로 금융 관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태수 씨는 며칠째 이어진 치통으로 치과를 찾았고 충치 치료와 함께 오래된 틀니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2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태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28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1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었을 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태수 씨는 자신의 예금 계획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A은행 비과세종합저축 6천만 원 만기까지 8개월 남음.
비은행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 2천만 원 만기까지 5개월 남음. 카카오뱅크 모바일 전용 정기예금 1천만 원 만기까지 7개월 남음. 시은행 3개월 단기 예금 1천만 원 만기까지 2주 남음. 다행이다. 시은행 단기 예금이 곧 만기가 되는구나. 장태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금을 분산해 놓은 덕분에 전체 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주 후 시은행 단기 예금 1천만 원이 만기되었고 장태수 씨는 그중 300만 원을 출금하여 치과 치료비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다시 3개월 단기 예금으로 재가입했습니다. 계단식으로 만기일을 다르게 해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장태수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금융 전략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체감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모든 돈을 하나의 장기 예금에 넣어두었다면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장태수 씨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금은 반드시 만기일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필요했는데 계단식으로 예금을 해둔 덕분에 위약금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씩 나눠서 예금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경험상 생활비 6개월치는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자유적금이나 3개월 단기 예금으로 두고 나머지를 6개월, 1년, 2년 단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른 노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작년에 갑자기 입원했을 때 정기예금 중도해지하느라 손해 많이 봤어요. 태수 씨 말대로 해야겠어요. 장태수 씨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퇴직 후에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며칠 후 장태수 씨는 아들 장민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혹시 돈 관리는 잘 되고 계신가요? 응, 요즘 내가 금융 공부를 많이 했단다. 예전에는 모르고 손해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아니야. 장태수 씨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예금 계획서와 최근 경험을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게 되셨어요? 나이가 들면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니더구나. 오히려 내가 평생 몰랐던 것을 이제야 배우는 재미가 있어. 통화를 마친 후 장태수 씨는 노트에 몇 가지 생각을 적었습니다. 돈을 쪼개어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율 때문만이 아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예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예금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만기가 되면 그때의 상황과 금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재배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장태수 씨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아파트 이웃들, 그리고 휴가를 맞아 귀국한 아들 장민석까지 모두 장태수 씨의 금융 강좌를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실천한 금융관리법과 그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장태수 씨는 벽에 붙여놓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과 현재의 예금 상황, 그리고 이자 수익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6개월 전에 제 예금 평균 실질 수익률은 1.8%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9%가 되었죠.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11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보고 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태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세요. 이자소득세 15.4%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은 반드시 계단식으로 만기일을 다르게 하세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자 우대 금리가 있는 상품을 찾으세요. 같은 은행이라도 상품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큽니다. 넷째, 인터넷 전문은행과 모바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세요. 지점 운영 비용이 없어 금리가 더 높습니다. 다섯째, 은행 직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장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모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장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이야. 내가 3년 동안 손해본 돈이 35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 나를 깨웠지. 그리고 무엇보다 묻기 시작했어. 은행에, 친구들에게, 인터넷에. 묻는 자만이 답을 얻는다는 진리를 늦게라도 배웠단다. 참석자들은 메모를 하고 질문을 했으며 모두 자신의 재산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한 이웃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65세가 넘었는데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봐야겠어요. 장태수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디 나는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은행은 그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신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집에 남은 장태수 씨와 아들 장민석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금융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아니다. 나는 그저 내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뿐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일이지. 장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장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운용한 게 아니야. 내 삶을 다시 설계한 거지.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장태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금융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는 이제 매달 경로당에서 시니어 금융 교실을 열어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전파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더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자신의 예금 상태를 점검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묻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꿀팁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